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장님이 모든 계약을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사장님을 대신해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데요. 법에서는 이분들을 상업사용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상업사용인이 대체 누구고 어떤 권한과 의무를 갖는지 그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거래하는 가게의 점장님이 회사 명의로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책임은 점장님 개인이 져야 할까요? 아니면 회사 전체가 져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상법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쭉 훑어볼 거예요. 먼저 사장님의 아바타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흔히 만나는 지점장님, 그리고 특정 업무만 맡는 직원 순으로 권한의 크기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과 그 책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장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 법에서 말하는 상업 사용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는 대리권이에요. 상업사용인은 그냥 월급 받으면서 시키는 일만 하는 직원이 아니라는 거죠. 사장님의 권한을 법적으로 위임받아서 회사를 대표해 외부와 계약 같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업사용인 중에서도 뭐랄까 거의 끝판왕급 권한을 가진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지배인인데요. 사실상 사장님의 분신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지배인의 권한이 왜 그렇게 막강하냐면요. 바로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행위와 재판 외 행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왼쪽처럼 회사를 대신해 소송을 걸거나 방어하는 법정에서의 일부터 오른쪽처럼 외부 업체와 계약을 맺는 모든 영업활동까지 사장님께 일일이 허락받지 않고도 자신의 판단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와, 이건 정말 중요한 대법원 판례인데요.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지배인이 자기 개인 빚을 갚으려고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렸다고 쳐요. 속셈은 딴 데 있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 사업 자금을 빌리는 것처럼 보였다면 네, 회사가 꼼짝없이 그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배인의 속마음보다 거래의 안전, 즉 거래 상대방을 더 두텁게 보호해주는 거죠. 물론 사장님이 내부적으로 우리 지배인은 1억 원 넘는 계약은 절대 하지 마! 이렇게 제한을 둘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회사 내부 사정을 전혀 몰랐던 거래 상대방에게는 그 제한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정상적으로 거래한, 즉 선의의 제3자 편이거든요. 회사가 책임을 피하려면 저 사람이 우리 내부 규정 다 알고도 일부러 계약했다라는 걸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 사람에게 너무 막강한 권한이 쏠리는 걸 막기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바로 공동 지배인 제도인데요. 말 그대로 지배인 여러 명이 함께 도장을 찍어야만 계약이 유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외부에서 회사에 무언가를 알릴 때는요, 굳이 공동 지배인 모두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그중 딱 한 명에게만 전달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역시 거래 상대방의 편의를 위한 제도죠. 지배인을 뽑거나 해고하면 등기부등본에 올려야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법률 상식이 나옵니다. 등기를 해야만 지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등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람은 우리 회사 지배인입니다. 또는 더 이상 지배인이 아닙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알리고 주장하기 위한 수단, 즉 대항 요건일 뿐입니다. 만약 지배인을 해고하고 등기를 바꾸지 않았다면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과 전 지배인이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회사가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실제로는 등기된 지배인이 아닌데 지점장, 본부장 같은 직함을 쓰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이분들과의 거래는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상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표현 지배인이라는 아주 중요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표현 지배인 제도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외관과 신뢰 보호입니다. 실제 권한은 없더라도 은행 지점장이라는 명함을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이 지점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잖아요. 법은 바로 그 믿음을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가 되니까요. 물론 아무나 표현 지배인이 되는 건 아니고요. 딱 3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첫째, 본부장, 지점장처럼 누가 봐도 책임자 같은 명칭을 써야 해요.
지점장 대리나 영업소장 같은 애매한 직함은 안 됩니다. 둘째, 본점과 독립된 지점으로서 실질에 갖춘 곳에서 일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거래 상대방은 그 사람이 진짜 지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지면 회사는 그 지점장의 행동에 대해 진짜 지배인처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여기서 진짜 지배인과 표현 지배인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나옵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표현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지게 하지만 회사를 대표해서 소송을 하거나 받는 재판상 행위를 할 권한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등기된 진짜 지배인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이제 권한의 피라미드에서 한 칸 더 내려가 볼게요. 회사 전체의 영업은 아니지만 특정 분야나 특정 업무에 대해서 중요한 대리권을 가진 직원들도 법에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크게 두 종류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영업부장님, 구매과장님 같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자기 부서 업무에 관해서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습니다. 물론 소송 같은 건 못하고요. 두 번째는 마트나 백화점의 점원 같은 물건 판매 점포의 사용인입니다. 이분들은 그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것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진 것으로 법이 간주해줍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상업사용인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즉 권한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뭘 하면 안 되는지, 그분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어기면 아주 큰일 나거든요. 와,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우리 회사 핵심 직원이 영업 비밀을 이용해서 몰래 경쟁사랑 거래를 하거나 아예 비슷한 사업을 차려버린다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상법은 이걸 경업금지 의무라는 조항으로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업사용인은 사장님의 허락 없이는요, 자기 계산으로든 다른 사람 계산으로든 회사와 경쟁하는 종류의 영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경쟁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것, 심지어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는 투잡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됩니다. 그럼 이걸 어겼을 때 사장님에게 주어지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바로 개입권이라는 건데요. 만약 직원이 몰래 자기 이름으로 거래해서 이익을 챙겼다. 그럼 사장님이 그 거래 원래 우리 회사 이름으로 한 걸로 치자 라고 선언하고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회사를 위해 일하고 수수료를 챙겼다면 그 수수료를 전부 회사에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막강한 권리,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아주 짧아요. 사장님이 그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혹은 그 거래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먼저 지나버리면 개입권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정말 시간과의 싸움인 셈이죠.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 이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배인만이 소송까지 가능한 유일한 만능 대리인입니다. 표현 지배인은 영업에 관해서는 지배인과 똑같은 책임을 만들지만 재판은 못하고요. 그 아래 부장님, 과장님, 점원 같은 분들은 각자 정해진 영역 안에서만 대리권을 갖습니다. 이 권한의 범위를 아는 것이 모든 상거래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려는 그 사람, 과연 우리 회사를 대표할 진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권한의 범위는 정확히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전한 거래의 첫걸음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요.